대표님도 어쨌든 초창기에는 자산이 작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본이. 자기 자본이. 네, 작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게 뭐 창피할 정도.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그 테크트리를 타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아시잖아요. 그냥 풀 레버리지, 항상. 풀 레버리지고 자주 사고 팔았어요. 투자자는 제가 자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거든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싸게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특히 돈이 없는 투자자들은 회전을 시키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럼 싸게 사는 거는 내가 스킬이 있어.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 어때요? 세금으로 왕창 반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경험치는 계속 쌓이는데 자산은 생각보다 안 늘어요. 살 때 뭐 이게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 때 하나씩은 안 삽니다. 규모의 경제로 가는 거지 이제. 뭐 예를 들어 모처에 예를 들어 대장주를 살 때도 전 두 채를 사요 그냥. 분양권 하시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시던데 두 개 사갖고 하나에서 이제 전체 다 회수하고 하나 남겨놓고 또 그거 갖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상가 살 때도 좀 많이 사면 이게 할인율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경매도 마찬가지죠. 남들 한 달에 하나 받을 때 나는 두 개, 세 개 받으면 되겠다.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니까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풀 레버리지와 이 규모의 경제 이걸로 그냥 계속 간 거죠. 그럼 지방의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네. 지방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운이 좋게도 아파트는 수도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제가 되게 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가 80% 이상 대출이 나올 때였거든요. 하락기였고, 30평대 아파트를 감정가 4억짜리를 3억 2천에 1회 유찰됐을 때 덜컥 들어가서 받았는데 성격이 급하잖아요, 또. 단독 낙찰. 이거 뭐지? 한 번 더 유찰되고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받아서 뭐 한 2, 3천 떼기는 또 쉬우니까 또 옆에 있고. 아파트는 수도권, 이 상가나 지사는 지방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종도 이쪽도 투자를 2013년도 이때 많이 했고요. 대형 아파트들. 근데 그때도 분양가가 싸지 않았어요. 또 성격이 작은 평수 잘 안 하거든요. 대형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무조건 대형. 항상 커야 돼 뭐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막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없어야지 마음이 편해. 그 당시 5, 60평대 이제 분양가가 6억 7천, 7억 가까이 했었어요. 평당 1,300에 분양 때리고 했었는데, 그거 제가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사이 받았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받은 거잖아요. 근데 입찰자 수가 많으면 4명? 저 포함? 없으면 단독?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단지를 10개를 받는 거야, 내가. 받아서 80% 대출 받고, 임대보증금 2, 3천 회수하면은 한 2천만 원 갖고 5, 60평대 아파트한테 생기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월세 한 80 받거든요. 80에서 이자, 그때는 거치가 또 3년이 됐어요. 그럼 50만 이자도 남아. 진짜 호시절이다. 근데 사람들이 안 했다니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 대형 평수 중형도 안 나가는데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13년도에.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정리는 다 했는데. 근데 또 이게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재미도 못 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잖아요. 경매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 금액이 단기간에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싸게 사서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투자자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영세한 투자자들은 회전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회전시키면서 2, 3천 떼기라도 10개 하면 2, 3억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산 오늘 여기도 이제 아까 자유몽님도 계시지만, 네. 이 자유몽님 직장인 투자자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3년 전인가 사무실로 오셨었어요. 근데 뵀는데, 나는 전업인데 직장인 투자자보다 내가 이게 자산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괴감도 들고 그랬었어요. 나는 들고 가만히 있어야 돼. 자꾸 팔면 안 돼. 바꾸셔도 되잖아요. 좀 이번에 내가 좀 이제 공격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좀 갭으로 좀 세팅해야겠다. 근데 이게 피가 안 돼요. 제가 이게 성격이 아파트 투자는 또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성향이 또. 네, 좀 안 맞아. 지금 제가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아파트 투자를 경매로 이미 2012년, 11년부터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만을 한 것 같아요. 일반 갭 투자가 무슨 투자냐. 나 그런 거 안 한다. 경매로 이미 다 돌려봤기 때문에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바보 계속 지방 가서 밥도 먹고 돌고 있는데 가만히 수도권에서 돈 쉽게 벌고 있는 거지. 그 이제 10년 만에 알은 거죠, 이제. 물론 한 7, 8년 만에 알았지만. 그래서 아예 안 하진 않지만 하기는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어떤 수익도 수익이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좀 공포에 질리거나 이러진 않으셨네요? 12년도, 13년도면 거의 피바다 아닙니까, 그때 시장이? 그쵸. 그때 하락기였고 실제로 반등한 게 한 14년부터 14년, 15년 15년 이렇게
집사라 나올 때인데 네. 저도 사람이죠. 왜 그게 공포가 없겠습니까? 제 기억에 저기가 없었어요. 제가 겁이 없었어요. 잃을 게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진 게 없으면 정말 가진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막 미치겠는 거야 그냥. 차라리 뭘 해서 정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7억짜리를 2억에 샀어. 근데 이게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한강물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제가 약간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먹여 살릴 처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총각이셨군요. 네, 나 혼자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남한테 피해 주고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나만 사라지면 돼.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즐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변태적인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니네 하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이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니까 뭔가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못 봤으면 그 생각을 제가 좀 바꿨을 텐데 돌이켜보니까 남들이 몰리는 데와 제가 그때는 경매로 받기도 했지만 미분양 아파트 영종도도 제가 막 살 때였거든요. 해보니까 수익률이 오히려 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대중과는 반대로 가는 게 맞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조금씩 각인이 돼 왔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뭐 좋다는 거 뭐 이렇게 막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너 하세요. 그냥 제가 찾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잘 못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허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게 더 저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으로는. 물론 더 힘들죠. 사업을 해도 어떤 허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 경쟁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형 아파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소형은 일단 경쟁이 많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금매로 그냥 사시라는 거죠. 입찰하지 말라 그러더죠. 20평 때는. 그렇게 투자를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어요. 2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써놓으셨는데 혹시 시드머니 수준별로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좀 알려주시면 이거 좋을 너무 것 같습니다. 어렵다. 질문이 너무 어렵다. 2천만 원이면 뭐 할 수 있죠, 우리? 썩빌도 괜찮고요. 근데 요즘 썩빌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중공업지 그 이슈 때문에 창동, 뭐 남구로 이쪽에 빌라가 갭이 막 1억씩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나마 지금 그 누구님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잠깐 움찔한 저기가 됐는데 썩빌도 물론 이제 인천의 빌라 투자, 소액 갭 투자의 성지죠. 소액 경매의 성지죠. 그 인천 뭐 하객동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9월 만수. 9월 잘하시네요. 그쪽도 뭐 거기는 500, 1000 갖고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의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물건 하나 더 보자는 주인데 그게 가능하시면 2천만 원 갖고도 가능해요. 여기서 내가 뭐 인테리어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수익 잘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뭐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인풋 대비 아웃풋이니까 500 넣어서 2천 벌면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소형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경매로. 지금 마곡지구 이런데 많이 싸게는 못 사요. 분양가 대비해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것들. 오피는 대출이 잘 나와요. 대출 80% 받으면 한 2천이면 사죠. 사가지고 월세 받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안전빵인데 오피스텔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레버리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집 개수로 포함이 돼요. 취득세는 이제 4.6%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싸게 느껴져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2천 갖고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액 올라가면은 이제 뭐 좀씩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제가 뭐 주로 지금 지방 쪽에 좀 몇 개 하잖아요, 계속. 뭐 지방 쪽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뭐 1,500 갖고 세팅한 곳도 있거든요. 2천, 3천 뭐 이렇게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좀 더 늘어나면은 뭐 지방 상가, 수도권 지산 좀 하면은 서울 지산, 서울 분양권. 이제 억으로 올라가네 이렇게. 네, 억으로 올라가죠. 억으로. 좀 더 하면 땅을 깔고 있는 단독 다가구, 건물, 모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향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뭐 금액대는 이거 하시고 이거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 외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현금 흐름이요? 네. 현금 흐름 뭐 별거 없는데요. 주식을 좀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뭐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제가 하고 있는 게 온라인 강의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제 경매 강의를 좀 지금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0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대규모로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누가 볼까? 이거를 저는 금액도 싸게 책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할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 가치를 저는 감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매를 쉽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꿀 홍보가 한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 올렸는데 정말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간다는 기준이 좀 다르지만 이게 뭐 제가 이런 뭐 플랫폼이 있거나 뭐 이런 전문적인 직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그냥 있는 직원들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꽤 많이 잘 봐주시고 해서 감사할 따름 그것도 하나의 뭐 저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나 개인한테 자금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투자할 돈도 없는데 네. 돈을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금융은 내가 돈을 빌려서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생각하면 은행이 내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신용이 좋아. 뭐 신용대출로 내가 5%에 빌릴 수 있어. 근데 12%의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때요? 7%의 마진이 남게 되죠. 이 예대 마진 놀이가 은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이 되셔도 돼요. 조금 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 이거요? 이자놀이 나도 하고 싶다. 아 그래요? 이제 제가 적폐 채널이니까 조금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이게 뭐 권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로 내가 3%로 돈을 빌릴 수 있어. 1억을 3%로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회사를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제 내가 몇 프로에 빌려줘? 12%에 빌려준다 칠게요. 1억을 12%에 빌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월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내 이자를 빼고 나머지는 내 수입이 되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 안 갚으면요? 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용대출로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민사 가셔갖고 소송 통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사자들이 대부분 뭐 재산 꺼내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처럼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개인도. 그분이 갖고 계신 신용이 좋은 분의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에 은행처럼 채권 최고액 1억을 빌려주고 은행은 보통 120% 설정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은 뭐 150%, 200% 그거는 상호 협약의 나름이에요. 뭐 1억 5천 설정하셔도 되고 자금이 나가면 월 100씩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와. 그거 갖다가 연체를 하면은 사실 연체를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기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체이자가 더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3%라고 해도 15%를 받는 건데 더 세죠. 더 세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냥 쌓아두고다가. 근데 그게 좀 스트레스는 아니세요? 이렇게 안 들어온다. 저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게 해당 담보 가치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선순위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의 담보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 대출이 지금 안 나오잖아. 그러면 추가로 1억 정도 가도 경매가 넘어갔을 때 6억에만 낙찰이 돼도 손에 한 푼도 안 보잖아요. 네. 뭐 계산하기 쉽게 경배 비용 빼고 그러면은 4억 까져도.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외부 충격이 와 5억에 낙찰되면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거지 이제.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못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입찰해도 되잖아. 7억에 사도 되잖아. 그럼 내가 3억 싸게 사고 내 채권 다 변제받고.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럼 채권 최고액을 좀 높게 잡아 놓으세요? 많이 높게 잡죠. 일반 뭐 근데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도 높게 잡아요. 130%. 네, 140%. 기본 뭐 신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도 130% 잡는 데도 많고 뭐 요즘 110% 잡는 데도 있고. 근데 뭐 그게 뭐 무조건 높게 잡는다고 해서 높게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담보가 중요한 거죠. 사실. 담보가 중요한 거죠. 부동산의 이 가치 파악을 내가 제대로 잘할 수 있으면 사실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렇게 고이율로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고이율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고이율로 필요하신 분들은 있으세요? 의외로 많죠. 아니면 이렇게 단기로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뭐. 그렇죠. 반대로 저는 빌리기도 해요. 단기로. 그럼요. 제가 통장에 돈이 이게 뭐 1억씩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돈이. 예를 들어 잔고가 2, 3천밖에 없는데 지난주에도 뭐 실투자금 2억 들어가는데 그냥 입찰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막혔잖아요. 아니, 그거는 시중은행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안드로메다로 가니까 네, 제가 적당히 할게요. 네. 투자자는 돈이 마르면 안 돼요. 물론 금리 수준은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고.